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1월 25일 오전 12시 43분 가상화폐 시장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계속 헤매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단타로도 뭐 충분히 30-40% 정도의 수익은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관심을 주지 말아야 되느냐? 비트코인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해도 비트코인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질문 주신 것들이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은 4시간 차트에서 간단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채널을 고점을 찍고 중심에서 헤매다가 아래로 밀고 나서 다시 채널까지 올려버렸죠. 그래서 2500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중심을 지키고 옆으로 헤매고 있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자리에 왔을 때까지 관심을 주지 않다가 해당 자리에 오면은 관심을 줘야 돼요. 왜냐면 관심을 줘야 되는 자리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않을 때 비트코인이 혼자서 상승할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현재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1월달 말까지 3천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이 나올지를 시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중심에서 헤매다가 어떤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 구간이 어디냐면 이 색칠하는 이 구간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확실히 올라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요 아래 2,780만원과 2,820만원 부근에 내려올 때까지는 관심을 주면 안 돼요. 이 가격대에 내려오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거나 또는 보조 지표가 가능할 때 그때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 왔을 때 내가 베팅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생기고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 1월 말 근처까지 이 자리, 즉 3천만 원을 넘어서서 3,250만 원까지 우상향할 수 있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목표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치까지 온다면 다시 한번 체크한 이후에 3,250만 원에서 익절을 할지 아니면 눌림을 체크해서 휘날레를 줘서 3,500 부근까지 갔다가 눌림을 기다릴지 하나씩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저점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비트코인은 관심을 크게 갖지 말고 확실히 이 구간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2780과 2820만 원에 내려왔을 때 자기가 볼 수 있는 보조 지표를 본다던가 아니면 어차피 이 자리에 왔다는 거는 손절을 잡더라도 약손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진입 구간이라는 거죠. 요 지지를 실패하면은 비트코인은 2600까지 다이렉트로 조정을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키포인트로 중요한 자리로 보시고 매매를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2560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큰 조정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결론은 이 자리를 지킬 때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은 2월 중순 전까지 3,500까지의 충분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위치가 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일단은 내려간다면 다시 내려가고 나서 판단을 하고 올라갔을 때 그 목표치가 어떤 구간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은 그냥 1시간과 4시간을 본 것 뿐이지 사실은 큰 주봉이나 날봉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비트코인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주봉 1년간 만들었던 이 엄청난 저항선을 기간 조정으로 돌파를 했다가 여기서 그냥 올라가도 되는 거를 더 죽여버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빼버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500만 원이니 800만 원이니 비트코인이 다시 그 가짜를 왜 투자를 하느니 100만 원에 간다느니 또 많은 이야기가 또 흘러가는 그 2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 나서 그런 기다린 사람들 또는 어떤 기술적 근거가 아니라 그냥 50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무쇠. 그런 사람들을 마치 놀리는 것처럼 3주 만에 이 내려간 거를 다시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리지 않고 3,500까지 올라간다면 이 왼쪽 어깨 자리를 키를 맞추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정고이기 때문에 안 눌릴 수가 없겠죠. 돌파하면 땡큐고요. 그렇죠? 돌파하면 땡큐고 안 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눌리든 안 눌리든 그 자리에서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3,500에서 눌릴 때가 이제 진짜예요. 왜냐?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금 목표치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가면 7,500을 보고 있지만 이 7,500을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근거들이 부합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선은 3,500 근처를 오고 여기서 돌파해주면 다시 분석을 하고요. 3,500에서 눌렸을 때 이 돌파했던 구간까지 다시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외봉으로 마무리하고 쌍봉이 다시 흘러감이 나와야 이 라인을 확실히 돌파하면서 역회된 슈더 패턴을 완성시키고 부러졌던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부러졌던 이 5,500 또는 6,000 근처까지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야만 또 흔들리고 패턴 분석해서 가능해야만 7,500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근거도 되는 거고요. 결론은 비트코인은 이 엄청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그 기술적 분석의 최대값은 7,500이에요. 하지만 7,500이 단기간에 갈지 결국 나중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7,500을 빠르게 가려면 우선은 3,500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눌리더라도 5,000을 넘어서야 되고 여기서 눌리더라도 7,500을 가는 그런 흐름이 오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나오고 이 7,500을 돌파할지 말지는 나중에 봐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빠지면 다시 분석해야 되겠지만 지금 4시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들을 지키고 빠르게 채널을 지키고 올라간다면 충분히 3,200 그리고 3,500 그리고 5,000, 7,500까지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이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중요한 구간에 왔을 때는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번 주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인들을 이제 뭐 방송에 전달해 드릴 때 중요한 구간이거나 뭐 좋은 코인들이 있으면은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쭉 살펴봤을 때 현재 새벽 어차피 시장 참여 못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시청하는 시간도 아닐 거예요. 아마 내일 보실 것 같은데 크게 지금은 볼 게 없어요. 내일 아침은 돼봐야 되고 만약에 그 올라가는 거를 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놓고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런 차트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장은 직장인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좀 직장인에 비해 시간적 자유로움이 있으신 분들이 단타로서 수익을 내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인분들은 퇴근하고 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면 그 종목으로 단타를 치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뭐 스레스 홀드라든지 뉴스하이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헤매는 차트를 노린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녁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부합이 될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고 그리고 그럴 때만 매매를 하는 것도 맞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사놓고 기다리는 장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만약에 직장인분들이 내일 관심을 가지시는 코인이 있다면은 저는 룸 네트워크를 내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룸 네트워크가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좀 헤매고 있는데 일단은 이탈을 안 한다고 가정하에 이 선을 지켜주는 선까지는 충분히 들고 있어도 좋다고 봐요.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장이 많이 급등하기 때문에 뭐 안 올라간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저점을 유리하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룸네트워크는 지금 특징이 올라갔다가 다 빼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이 자리 갔다가 다시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73원 정도까지를 목표를 두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나 확실히 기다리고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이걸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 시간에 내가 봤다면은 요 라인 지켜주네.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 약 손절이잖아. 충분히 가능해. 그럼 여기 매수해놓고 여기 손절가 세팅해두고 자면 되겠죠. 자, 룸네트워크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럼도 지금 일단 이평선 지키고 있는데 얘는 내일 한번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좀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보조 지표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 얘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막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내일 오전장이니까 내일 오전장에 이렇게 헤맬 거예요, 그렇죠? 캔들이 이 라인,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패턴을 만들면 결국 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수렴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수렴에 도달하면은 뭐 절반 매도를 하든 자기가 선택을 해서 분할 매도를 하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돌파해서 다시 재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 차트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세럼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확실히 이탈하려고 하다가 다시 올렸다가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장이 좋으면은 이 차트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차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이퍼가 만약에 지지를 받으면 좀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지지를 못 받고 아래로 밀고 있어요. 그렇죠? 지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이퍼는 관심을 단타로라도 관심 갖지 마시고 뭐 내일 아침에 오전 9시니까 그동안 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크게 이탈하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이런 차트는 관심 갖지 마시고 근데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새벽장이니까 좀 애매하기는 어렵고 관심 갖지 마셔라 라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셨던 톤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2,400원을 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장이 사실 뭐 다 갈 수 있는 장이죠. 너무 좋기도 하고 근데 보조지표만 봤을 때 크게 올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 올라간 차트들을 보면은 보통 그 이평선이나 아니면 보조지표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가는 놈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럼이 많이 갔나요? 세럼을 한번 보면은 자, 얘가 이평선을 모아놨다가 이 장기 이평선까지 이 키 맞춤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톤 차트를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지만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한계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뭐가 있지 않는 이상 2,100원이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너무 많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이 장기 이평선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절반을 무조건 파시고요. 많이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은 버텨봐야 돼요. 지금 장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차트가 급등한 차트를 그리고 급등하면서 거래대금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단타를 하는 장이고요. 직장인분들은 그냥 이 시장이 스윙적으로 잘 올라가겠거냐고 버텨야 되는 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모든 차트들이 지금 크게 봤을 때 이 곳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는 신경을 써야 돼요. 뭐 그 저기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왼쪽 고점을 맞추려면 3,000원에서 3,500원이 보이는데 요 구간까지는 그냥 가겠거니 하고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분석을 통해서 6,200원까지는 그래도 못 먹어도 먹어야지. 이런 장이라는 거죠. 결론은 직장인분들이 수익을 내려면은 얘가 지금 3만원에서 지금 거의 1,0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어디에 세팅이 될지가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쫙 평단가를 했는데 2,100원이야? 그러면 사실 만약에 톤 차트만 봤을 때 3만원 산 사람들이 2,100원을 보면은 너무 부럽겠죠. 근데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마이너스 퍼센트 찍힌 거를 보지 마시고 이 3만원에 투자하신 분들이랑 비교를 하시면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물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리가 어쩌면 이 자리지 않을까? 그러면 못 먹어도 이런 저항선까지는 그래도 노려봐야지. 내가 3만원까지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 먹을 그릇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먹어야지. 라고 잘 버티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먹을 때 많이 먹어야 이럴 때 잃더라도 계좌가 우상향하겠죠. 이런 부분 좀 전달해 드리고요. 만약에 작도상으로 또 체크를 해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2,600원이 보입니다. 2,600원이 보이는 2,600원이 보이는데 그러면 결국 이 말이죠. 2,100원에서 저항을 맞고 시간이 걸렸다가 다시 이평선에 올라갈 때 천천히 가느냐 힘들게 가느냐 2,100원은 시간을 끌어서 겨우 가느냐 아니면은 2,100원 오버슈팅 쫙 했다가 여기서 눌렸다가 이평선 지지받고 돌파느냐 단기간에 이게 아마 톤의 2월달 차트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핵심을 좀 뽑아 보면은 저항은 보이지만 직장인 기준에서 내가 투자를 하려면 2,400원, 2,500원을 노릴 게 아니라 이 차트가 3만원에서 1,000원 근처까지 빠졌다라는 건 저점에서 못해도 5배는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만큼은 드셔야 돼요. 그만큼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35,000원이 고점이었고 저점이 약 1,100원이니까 마이너스 97% 빠졌거든요. 그럼 1,000원에서 5배 얼마예요? 5배 정도, 5,000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전부 팔 건지 말 건지를 여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표가 완전 거꾸로 이렇게 됐잖아요. 위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럼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셔야 돼요. 쭉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톤 차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번 주 일단은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주식 차트를 올려드려야 되지만 가상화폐도 체크를 해보면서 이 채널을 지켰을지 아니면 못 지켰을지를 보고 못 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오늘 시황대로 흘러간다면 금요일날은 가상화폐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차트를 좀 전달해 드리면 삼성전자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게 6만원을 이탈했을 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도 전달해 드렸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빠졌어요. 빠지면서 6만원을 살짝 이탈을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59,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보조지표도 보조지표지만 삼성전자가 54,500원 최저가를 찍고 올라가고 나서 차라리 죽을 거면 여기서 죽었어야 했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갭을 채우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까지? 과거의 영상 올려드렸듯이 63,000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목표치가 좀 낮아졌을 수도 있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항선이 점점 아래로 흐르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자리를 결국 채우러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니까 얘가 이거 두 개야 이거. 네, 63,000원은 충분히 가겠네요. 63,000원에서 63,500원까지 내일 이제 장이 열리잖아요. 이 자리를 한 번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도달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고민을 또 하셔야 돼요. 얘가 이 자리에 오면 저항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대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떤 기준에 따라 강세장이면은
그냥 돌파해서 7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이 라인에서 내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주면은 7만원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근데 지켜주지 못해? 그럼 비중을 어떻게 해요? 15%를 줄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 이거는 내일 장이 열려봐야 재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얘가 올라가면 왼쪽 고점을 맞춰요. 그렇죠? 여기 하나, 단기적으로 하나, 둘, 셋. 이 가격대가 얼마예요? 신기하게도 63,500원이 나와요. 장기 저항선을 보든 단기 작도를 보든 63,500원은 저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캔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올려놨다가 눌렸다가 꺼져도 되는 거를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63,500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갔다가 눌려서 다시 6만원까지 이탈을 하면 어떤 패턴이 보여요? 역회된 숄더 패턴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까지는 지켜줘도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팔아야겠구나. 그쵸? 그러면 저라면 어차피 수익 난 거 6만원까지 버텨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30% 비중을 가져가신 분들은 6만원까지 눌렸을 때 가져갔고 나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는 63,500원에서 혹여나 눌리더라도 6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버텨야 돼요. 그러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이평선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티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매도해야죠. 그래서 매도를 30% 유튜브를 보고 하신 분들은 30%를 들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팔았다 해도 15%는 절대 팔지 마시고 들고 가시고 만약에 30% 여전히 들고 계신 분들은 15%만 63,500원에 팔지 가서 눌려서 다시 눌릴 때 6만원에 팔지를 그냥 천천히 보셔도 돼요. 여기서 어설프게 기준 없이 매매를 하면은 7만원까지 가져갈 거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려보시고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63,000원을 찍었다가 눌렸을 때 그때를 기회를 봐야 돼요. 지금 쫓아갈 게 아니라. 그쵸? 왜냐 여기서 6만원에서 지지받는지 체크해보고 가야 돌파를 하는 거고 만약에 실패해서 역회된 슈도를 밀어버리면 다시 57,500원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라인을 지지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차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S&P 500을 오랜만에 좀 분석을 하면요. 이미 과거에 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자, 나스닥은 이 추세를 계속 저항을 막고 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떨어져서 저점을 이탈하든 말든 근거가 되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에서도 또 눌렸어요. 야, 그럼 이건 기회를 또 준 거죠. 나스닥 S&P 500 차원에서는. 그러면 얘는 이제 장에서 다섯 번째 돌파기 때문에 이 돌파가 페이크가 아니라면은 일단 4250포인트까지는 쭉 갈 거예요. 다이렉트로. 갔다가 만약에 이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을 또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올라가면서 4500포인트까지 갈지 그 이상 갈지가 또 체크가 될 겁니다. 근데 현재 보조 지표로서는 충분히 주봉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될 거면은 베팅 많이 해서 끌고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분석을 하냐? 월봉을 보시면요. 이 에너지는 너무 많이도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2010년의 이 하락이 여기서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요만큼은요, 사실 올라간 거에 비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든 뭐하든 애는 엄청난 하락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나스닥 차트가 반등을 해서 4,200, 4,500까지 반등하더라도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N자 패턴으로 밀면서 2,500까지 안 떨어질 거라는 보장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떨어진다가 아니라 저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장투로 들고 가서 그냥 가져가면 되지라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장은. 그래서 그런 장투를 잡을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나스닥 차트 봤고요. 자, 달러 차트까지 설명을 드려보면 저번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달러를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 라인에 터치를 하지 못하면은 관심 갖지 말자고 했어요. 요 라인에 터치를 하고 나서 관심을 갖자고 했는데 그들은 치사하게 터치조차 하지 않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레인지를 또 만들어요. 새로운 구간을 만들면서 헤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깼던 이 선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는 날봉을 보니까 이거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어. 지지고 볶고 뭐 해도 캔들이 설령 못 올라가더라도 보조지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야, 이거는 무조건 달러 사야 돼.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가 기준인데 그 기준이 이 색칠된 부분으로 올라올 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달러 차트가 1240원과 1250원대 오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이 또 지지선이 될 것인지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라인 찍고 나서 이 빨간색 선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해서 짧으면은 1270원, 길면은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차트는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잡으면 계속 가져가도 돼요? 아니죠. 저희가 달러 차트를 봤던 이유가 얘가 1600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쳤고 나중에 봤기 때문에 이 1400원 막 킹달러 뉴스에서 막 언급할 때 쫓아갈 게 아니라 눌리고 나서 요 라인의 지지를 받는지를 보고 체크하고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지를 실패하고 1200원대까지 들어왔어요. 이 채널의 하단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성공해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그 다음에 1600원을 갈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얘가 다 지표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1600원까지 가려면은 패턴이 필요해요. 패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날봉 입장에서 그냥 하락만 한 거기 때문에 1600원까지 갈 거라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거면 못 찾는 거일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차트는 반등을 하더라도 1350원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거고 이 라인을 넘어선다 해도 쌍봉에서 어떻게 눌린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타로 접근하시되 전부 팔지는 마시고 일부만 신경 쓰신 상태로 접근해야 된다. 즉 분할 매도로 접근하셔가지고 내 본절이 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끌고 가볼까 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금요일날 주식 차트 정말 그렇게 됐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제 생각대로 위로 흘러가면 언급은 안 해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하락하면은 대응해야 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시황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